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새로 대검 차장이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대검 차장은 현재 검찰총장이 없기 때문에 총장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9월에 검찰청이 사라지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대검 차장, 총장 권한 대행은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검찰총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리에 이번에 서울고검장이죠. 구자현 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구자현 검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검찰청 문을 닫으러 온 사람이죠. 검찰청 문을 닫으러 온 구자현 검사. 과연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검사들한테 참 많이 배신을 당해왔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들이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 뒤통수는 제가 제일 많이 맞았죠.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엉뚱하게 검난에 가담을 하는 경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일 앞장서서 배신을 때리는 경우 참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죠. 그래서 이 검사들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믿을 수 있는 검사라는 줄 알았는데 검사는 원래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검사가 누가 됐든 그들은 쉬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대검 차장, 총장 권한대행이 된 이 구자현 검사,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노만석 전 대검 차장한테 C급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두 번째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조심해서 임명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번에도 정성호 장관이 또 믿을 수 없는 이상한 놈을 떡하니 앉힌 건 아닐까? 노만석이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찐윤이다. 윤석열 밑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 대검 차장,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기면 어떡하느냐? 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만석은 우리의 그런 의구심을 그대로 증명해줬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도 저도 아니고 양쪽에서 욕 다 쳐먹으면서 일을 완전히 망가뜨린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솔직히 이번에 이 대장동 항소를 안 한 거 이것도요. 글쎄 저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스럽습니다. 일을 이랬다고로 처리밖에 못하나? 라고 말이죠. 근데 있다고밖에 처리 못했느냐라는 거는 검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꽤 의도적입니다. 검사가 일 처리를 이상하게 하는 경우는 실은 의도적이에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노만석이라는 사람을 애시당초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구자현 검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괜찮나? 이 사람은 노만석 같은 노만석 시즌2를 하는 건 아닐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자현 검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자현 검사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더 조심스럽습니다. 제 경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제 경험에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어떻게 판단을 내린 것이 결과적으로 틀리면 어떡할 것이냐.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서 이 사람 괜찮은 검사예요 라고 해서 소개했던 사람 중에 괜찮지 않았던 사람들이 꽤 여러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이번에 구자연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약간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게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 구자현이라는 사람은요, 73년생입니다. 한동훈하고 나이는 같죠. 한동훈보다 2년 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요. 연수원 29기입니다. 한동훈이 27기죠.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나이도 같고 학번도 같은데 2년 늦게 사법시험에 된 겁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딱히 드러나는 게 없어요. 두각을 나타낸 바 없습니다. 2007년에 법무부 송무과 검사를 한 것이 유일한 겁니다. 다 지방을 돌아요. 뭐 춘천, 뭐 청주, 제천 이런데 지방에서 주로 근무를 합니다. 서울에서 근무한 거 중앙지검에 잠시 있었고 법무부 잠시 있었던데 그거 빼고 나면 주로 지방을 돌았어요. 소위 말하는 귀족 검사들은 주로 서울에 있다가 잠깐 지방에 내려가는데 그 역시도 파견 근무 형식으로 해서 사실상 서울에서 근무는 서울에서 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구자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갑니다. 실제로 주로 지방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 대검 정보통신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당시 대검의 과학수사부가 처음 생길 무렵인데 그 과학수사부의 과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17년에 북부지검 공정거래부장을 합니다. 한동훈은 이 시기부터 부장검사가 아니라 차장검사, 더 나아가서 검사장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때 부장검사라고 있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개혁단장을 맡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이 된 거죠. 법무부 검찰개혁단장.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에 협조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20년 추미애 장관이 현직일 때 법무부 대변인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하죠. 제가 구자현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시점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2020년, 2021년. 법무부 대변인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무렵에 구자현 검사.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2015년 이전까지는 딱히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서울에서 근무도 많이 안 했어요. 2015년 이후부터 서울 근무가 시작이 되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된다? 좌천을 받습니다. 대전과 광주 고검 차장으로 밀려나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으면 이 사람은 요직으로 가는 승진 코스인데 곧바로 차장 검사를 하더니 재작년에는 법무연수원에 연구위원으로 갑니다. 좌천이지. 법무연수원 간 건 뭐예요? 나가라 이 소리죠. 법무연수원 무슨 교수나 법무연수원 원장이 내게 아니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요. 이거는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고 있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이번에 서울 고검 고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검 차장이 돼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자리까지 오른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특히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을 추미애의 입이었죠.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법무부 대변인이었으니까 추미애의 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뒤에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당연히 좌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낫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노만석보다는 확실히 나아 보이죠.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나마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온통 다 이상한 놈들 뿐이니까 그나마 이 사람이 낫구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이런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배신 때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딱 얽히기 시작하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특히 검사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 턱 놓고 믿으라고 제 말 못합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자, 구자현 고검장, 네, 이런 사람이에요. 수사는 뭘 했는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이 특수수사라고 눈에 띄는 거는 2017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이 사람이 직접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사립고 교사 채용비리, 뭐 이 두 가지 사건, 이게 대概하나고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 두 사건을 바로 이 구자현 검사가 처리합니다. 이 두 사건은 특수부 사건이에요. 근데 구자현 검사라는 사람의 그 과거 경력을 쭉 살펴보면 특수부 사건은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특수부 검사가 아니라 일반 형사부 검사였거나 하여튼 일반 검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는 일단 아니에요. 특수부 검사가 아니라니까 일단 조금 한시름은 놓죠. 그렇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특수부 검사가 아니라는 점.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밑에서 대변인을 했다는 점. 요거는 일단 우리가 약간은 경계를 내려놓고 보아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있을 때도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꽤 박범계 장관하고 꽤 호흡을 많이 맞춘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을 보좌했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부보다는 일반 형사부 검사였고 2015년 이전에는 주로 한직과 지방을 전전했던 사람이며 대검 정보통신과장을 하면서 두도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을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람을 발탁한 이유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한테 검찰 개혁을 맡기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하에서 대변인과 검찰국장을 맡았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장관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죠. 대변인은 장관의 입이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장관의 오른팔입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나마 좀 낫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턱 놓고 놓아도 믿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이번에 발탁이 된 걸로 보입니다. 확실히 노만석보다는 나아 보이죠. 노만석, 이번에 그만둔 노만석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윤석열 밑에서 승승장구했고 출세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대검 차장이라는 중책을 맡지? 검찰총장이 없는데 대검 차장이면 사실상 검찰총장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검찰총장을 앉힌 건데 그 자리에 노만석 같은 찐윤을 앉힌다? 말이 안 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 일처리하는 거 보세요. 누구는 이 사람이 일처리를 잘못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처가 잘못됐다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검사가 몰라서 그러겠어요. 알면서도 저런 짓 한 거예요. 바보인 척. 바보인 척 저런 짓 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결과적으로 장관 더 나가서 대통령이 욕먹게 되는 거예요. 노만석이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책임의 소재는 장관 대통령한테 가잖아. 그러니까 노만석은 지 한 몸 희생해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역할을 한 겁니다. 지는 바보 코스프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 구자연 검사인 거야. 구자연 검사. 이제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없을 거니까 마지막 검찰총장이나 다름없는 일을 할 거예요.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아마 이 구자연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에서도요, 마무리 투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승리할 때 세이브를 챙기는 구원 투수, 마무리 투수도 중요하고요. 졌을 때 패전 처리용으로 나가는 마무리 투수, 패전 처리용 마무리 투수도 꽤 중요합니다. 적어도 추가 실점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패전 처리용이든 아니면 세이브 투수가 됐든 하여튼 마무리 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구자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무리 투수가 갑자기 막 불발망 상대 타선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야. 노만석은 그런 일을 한 놈이야. 마무리 투수로 올려 보냈는데 이 새끼가 불을 질러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롭게 구자연이 투입되는데 그럼 구자연은 과연 괜찮으냐? 일단 지금까지 경력을 보면은 노만석보다는 믿을만 하죠. 적어도 이 사람은 추미애와 박범계,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서 그 민주정부의 장관, 그들의 손발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박범계 장관 밑에서 검찰국장을 했다. 요것만 있었으면 못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추미애 장관 밑에서 대변인을 했다라는 점에서 추미애의 입이었다라는 점에서 제가 조금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이 무렵에 법무부 대변인과 몇 번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통화했던 사람이 이 구자연 검사였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이 검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겪어보니까 이 사람 괜찮더군요. 라고 했던 분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당장 기억나는 것이 첫 번째가 구본선 검사죠. 그 다음에 김호균 검사, 그리고 세 번째가 김윤선 검사, 이 세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을만 했고 내가 개인적으로 참 괜찮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사람들이 아니었죠. 자, 구본선 검사는 글쎄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도 검사였기 때문에 검찰의 편을 들고 나갔고요. 김후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과 마지막을 함께 했던 사람이 되고 김후곤 서울 고검장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김윤선 검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여성 검사다. 여성 검사인데 상당히 우직하다라고까지 제가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천안지청장으로 있으면서 노만석한테 항의하는 집단 성명서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제가 참 괜찮다라고 했던 검사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참 그래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괜찮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구자연 검사장,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은 합니다만, 막상 실무에 투입되었을 때도 계속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구자현 검사장은 검찰총장 후보,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검찰총장은 임명이 끝내 되지 않았죠.
대검 차장으로 다들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마무리 투수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검찰 인사에서 서울 고검장에 발탁이 된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좌천을 당했고 불이익을 겪었다는 것이 발탁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총장은 아니지만 검찰총장이나 다름없는 대검 차장에 임명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인사 중에서 이번 인사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네. 자, 까꿍이님 그냥 그 정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주시네요. 네, 그 정도입니다. 9062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검사는 검사다. 그러는 거고요. 건희 완전구성님 사람 보는 눈 없으신가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이 검사와 관련해서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라고 참 자책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저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아니 좀 검사만 그런 게 아니고 판사도 마찬가지야. 저 조병구 부장판사, 왜 그 김용 부원장한테 유죄 판결 내렸다는 그 조병구 부장판사. 사실 그 조병구 부장판사도 상당히 저는 좋게 봤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요새는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이 사람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항상 뒤통수 맞아왔기 때문에, 두 눈 뜨고 코 베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못 하겠네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 자식도 서로 모르는데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의 시각 12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